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프 매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무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단지 사용법을 몰랐을 뿐이죠.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가족한테 화를 내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던 적 말이에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목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서로 상처만 주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 말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데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들은 모두 자신의 감정을 무기로 바꾸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요. 감정의 마법사가 되는 법,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숨겨진 힘, 그리고 진짜 인생의 주인이 되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어떤 사람과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정말 많은 상담 요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자꾸 싸우게 되는 걸까요? 얼마 전에 한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말다툼으로 끝나고 나중에는 서로 말도 안 하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화를 내실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었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그때는 화가 너무 나서 사랑보다는 짜증이 더 컸던 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화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마치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 말이에요. 사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단지 아무도 우리에게 감정을 제대로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부부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가 재미있는 실험을 했거든요. 부부들이 말다툼을 할 때 서로의 심박수와 혈압을 실시간으로 측정한 건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한 사람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생체 신호도 거의 동시에 격해진다는 거였거든요. 마치 감정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실험 중에 한 사람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랑스러운 톤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의 생체 신호도 점점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에요. 우리의 감정 상태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죠.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 옆에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우울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감정 에너지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바뀌어야 해라고 생각하시는데 에너지의 법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누군가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야 전체 시스템이 바뀌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회사 CEO였는데 직원들과 자주 충돌이 있었어요. 직원이 실수하거나 성과가 안 나오면 바로 화를 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지고 이직률은 높아지고 회사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결국 회사 실적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실험을 제안해 드렸어요. 한 달 동안만 직원들에게 절대 화를 내지 말고 대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화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럼 직원들이 더 게을러지지 않을까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도 이런 실수가 생긴 이유가 뭘까?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발적으로 야근도 하고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한 달 후에 그 CEO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바뀌니까 직원들도 바뀌고 회사 분위기도 바뀌고
심지어 매출까지 늘었어요. 이게 바로 감정 에너지의 마법이에요. 한 사람이 바뀌면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건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문제는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면 거의 항상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요. 화가 날 때 일단 잠깐 멈춰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낼 거야. 그럼 우리 둘 다 상처받고 끝이야. 하지만 내가 이 화를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사랑으로 바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신기하게 되더라고요. 핵심은 화가 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화가 날까요? 사실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의 뿌리는 사실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다시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팀에서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팀원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작업한 게 다 물거품이 될 뻔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을 써봤어요. 잠깐 시간을 가지고 왜 제가 화가 났는지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깨달았어요. 아, 내가 화가 난 건 이 팀원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구나. 이 사람이 더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화를 내는 대신 그 팀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실수 때문에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긴 건 사실이야. 하지만 나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팀원이 정말 감동했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밤늦게까지 일해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시스템까지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그 팀원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때 팀장님이 화를 내셨다면 저는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어주시니까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변한다는 거예요. 화를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바뀌어요.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는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사랑으로 바꾸는 연습을 반복하면 실제로 우리 뇌에서 사랑과 연민을 담당하는 부위가 발달하게 돼요. 반대로 분노와 공격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점점 약해지고요.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면 무의식적으로도 더 평화롭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학교 선생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중학교에서 가르치시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아이들과의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수업 분위기도 엉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 원리를 알게 되신 후로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아이가 문제를 일으켜도 화를 내는 대신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 를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먼저 선생님께 다가오기 시작했고 수업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심지어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잘 다루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화를 절대 내면 안 되는 건가요? 때로는 엄하게 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절대로 화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강하게,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에너지의 질이 중요해요. 화를 낸다는 것과 강하게 의사표현을 한다는 건 완전히 달라요. 화를 낼 때는 감정이 앞서서 이성을 잃게 되지만 강하게 의사표현을 할 때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단호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내면서 너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라고 소리치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내가 다칠까봐 정말 걱정돼. 앞으로는 이런 행동하지 말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에너지예요.
첫 번째 방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위축되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두 번째 방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동시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해하게 돼요. 제가 아는 한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훈육하시는데 아이가 아빠가 화낼 때도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사랑 기반의 소통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아침에 하는 작은 의식이에요. 일어나서 오늘 만날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가족, 동료,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가득 채워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과 만나면서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싶어. 이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이런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사랑의 에너지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다른 방법은 화가 날 때 사용하는 3초 법칙이에요. 화가 나는 순간 무조건 3초 동안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깊게 숨을 쉬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어디 갔을까? 를 떠올려 보세요. 놀랍게도 이 3초가 모든 걸 바꿔요. 화의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로 변환되는 마법 같은 시간이거든요. 저도 이 방법을 쓰기 시작한 후로 정말 많은 게 변했어요. 예전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직장이 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변할 수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면 너무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공격하고 배척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만약 우리 각자가 자신의 감정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화를 내는 대신 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말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평균 20명 정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그 20명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하면 그게 파급 효과를 일으켜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화와 분노의 에너지는 똑같은 성질의 에너지를 끌어당기지만 사랑의 에너지는 치유와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고요. 세 번째, 감정을 변화시키는 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뇌와 몸을 바꾸는 실용적인 방법이라는 점이에요. 네 번째, 이런 변화는 반드시 나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작은 개인의 변화가 모여서 큰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고 강력한 진리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원리를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일상에서 적용해 보세요. 오늘부터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그 화를 사랑으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반드시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기적을 가져다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저는 정말 확신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실제로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해보신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